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공감 수학 강사 권윤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천마중이 친구들이 기말고사를 봤죠.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는 2학년 때 보는 가장 마지막 시험이었는데요.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어땠고 또 어떤 변별력 문제가 나왔는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감 난이도인데요. 이번 시험에서 아주 쉬운 거를 1, 아주 어려운 걸 10이라고 했을 때 5 정도 되는 난이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고요. 변별력 문제도 많이 까다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끝나고 연락 온 친구들 반응을 보면 선생님 이번 시험 너무 쉬웠던 것 같아요. 교과서 수준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반응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지를 받아서 보니까 변별력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나왔지만 크게 까다로운 변별력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각 소단원별로 총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첫 번째, 도형의 닮은 파트는 1번에서 6번 총 6문제로 총점은 23점이었고요.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는 2문제 출제되었고 총점은 8.5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총점이 13.5점으로 변별력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네 번째는 피타고라스의 정의인데요. 보시다시피 문항수가 많았죠. 총점은 34.5점으로 가장 많았고요. 마지막 22번 문제가 피타고라스 정리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변별력 문제로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우의 수와 여섯 번째는 확률인데요. 이 파트는 선생님이 사전에 듣기로 30점 넘게요. 한 36점 정도 배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출제된 걸 보니까 한 25점 정도 해당하는 총점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변별력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세 번째 소단원에서 변별력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요. 단순히 무게중심의 성질 2대1 있죠. 그 성질만으로는 풀 수가 없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무게중심의 정의를 확실히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정의를 이용해서 넓이와 무게중심의 관계를 기억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파트였고요. 배점은 4.5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변별력 문제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왔는데요.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거는 정말 성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정리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근데 그 정리만 알고 있어서는 풀 수가 없었던 문제였어요.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는 과정이 정말 많은데 그 증명하는 방법 중에서도 이 유클리드의 방법을 알고 있는가, 그 증명 과정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거는 증명을 생략하는 일이 있더라도 피타고라스 정리는 증명을 생략하지 않죠.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빈칸 뚫기로 그 과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 증명 과정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변별력 문제가 나왔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 단순 암기식 공부가 아니라 어느 정도 원리는 파악하고 있어야 변별력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변별력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두 가지 모두 간단한 정리나 성질을 알고 있어서는 풀 수가 없는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변별력 문제는 항상 단순 정리만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원리나 정의 혹은 증명 과정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챙겨야 우리가 90점에서 100점 사이에 점수를 맞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과서 수준 문제가 80%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20% 문제를 챙기기 위해서 변별력 문제를 풀기도 하는데요. 근데 일단 이 80%를 풀 수 있어야 그 다음 변별력 문제도 있는 거니까 교과서 수준의 문제 80%를 실수 없이 푸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 항상 교다산 문제와 교과서 변형 문제, 각 출판사별로 변형 문제를 풀어보는 게 필수고요. 세 번째는 도형을 바라보는 눈을 기르는 건데요. 이 세 번째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틀리는 문제가 있을 건데 그 오답을 집에 가서 한 번씩만 더 봐라. 왜냐면 학원에서 그 오답을 해설해주고 정리를 해준다고 해서 바로 학생 것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오답을 반드시 집에 가서 백지에 다시 한번 적어보는 연습을 하라고 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선생님한테 질문하거나 뭐 옆에 있는 친구한테 질문하거나 해답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았지만 1시간 뒤엔 또 보일 수도 있고 내일 풀면 또 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형 파트는 조금 끈질기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는 시간차를 두고 다시 한번 도전해봐라. 이런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마중의 기말고사 총평을 해봤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함께하자 즐거울 거야 학생공감 강사 권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